저희가 이번 벨기에를 통해서 알아볼 도시들은요, 먼저 오늘 겐트라고 하는 중세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도시인데요. 겐트는 가장 발전을 이뤘던 그 시기가 바로 중세 때예요. 중세 때 그 어느 곳보다도 겐트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겐트의 도시 곳곳에는 중세의 유적이 남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겐트 구시가지는 바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전체로 지금 다 잡혀 있는데요. 바봉 성당이 있고요. 바로 겐트의 종탑, 그리고 니콜라스 성당, 그리고 생피에르 성당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 중세 때는 사실은 신에게 종사하는 그런 하나의 시기였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이 중세 시기에는 많은 성당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다 성당이에요. 그런데 이 중세 시기에는 많은 교회당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이름들이 다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 4종류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가장 작은 예배당은 채플이에요. 샤펠이라고 불려져 있는 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소 예배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교회는 에글리즈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치라고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는 바실리크라고 붙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기독교의 교회의 첫 출발이 로마의 공회당으로 쓰였던 바실리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 또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것, 카테드랄이라고 불려집니다. 카테드랄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는 뭐냐면 주교자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지역에 있지 않아요. 가장 큰 그 지역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카테드랄입니다. 겐트에도 카테드랄이 있어요. 이 카테드랄이 있는 곳이 뭐냐면 바봉 성당입니다. 카테드랄 드 생바봉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바봉 성당은 겐트에서 제일 중요한 성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봉 성당 바로 옆에 종탑이 있고요. 바로 그 종탑 옆에 니콜라스 성당이 있고, 니콜라스 성당 옆에 생피에르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일렬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겐트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로 바봉 성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트 지역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성당, 바로 카테드랄이죠. 그 카테드랄이 바로 바봉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바봉 성당은 어느 곳보다도 중심인데요. 지금은 바봉 성당이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과거에는 바봉 성당이 아니었어요. 보통 성당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 성당의 수호성인, 이 성당을 누구에게, 성인에게 바친다 라고 해서 성당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하면 베드로에게 바친 성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봉 성당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바친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바봉 성당으로 바뀌어요. 16세기에 바봉 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데는 바로 겐트의 반란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바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남쪽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바봉은 겐트 출신이에요. 겐트에서 태어났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지만 당시에는 기사였죠. 처음에는 이 사람은 아주 성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기독교를 전향을 하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겐트에 있는 수도원으로 입문을 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바봉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해준 기독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세금에 민감해요. 돈에 민감합니다. 바로 바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카테드랄을 바로 바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 겐트의 정체성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자, 바봉성당 안을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바봉성당의 어떤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 하나가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17세기에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바봉이 자신의 사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장면이 아래쪽 하단에 그려져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수도원으로 입문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루벤스가 이렇게 사선 구도로 상하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루벤스가 자신의 지인에게 보내는 서신에 뭐라고 쓰냐면 내 평생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바봉성당 안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바봉성당은 1층에는 많은 예배소에 바로 이 중요한 많은 작품들이 놓여져 있고요. 지하에는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어떤 유적들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바로 납골당이 이 지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 모습까지 저희가 이 바봉성당 안에서 구석구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봉성당으로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당기는 거는 루벤스의 그림도 아니고요. 이 로마 시대 때 납골당도 아닙니다. 바로 이곳은 얀바나이크 형제가 그린 겐트 제다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봉성당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바로 이 겐트 제다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성당은 무료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뭐 루벤스 그림이나 로마의 납골당이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겐트 제다나만큼은 입장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이곳은 중요한 미술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